왕은 그의 궁정에서 언제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들을 모으기를 즐겼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동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것에 매료되었고, 그 집착은 왕좌에 오르자 더욱 극적으로 드러났다. 외부의 왕국들과 달리 이 왕의 궁정에는 평범한 사자나 매와 같은 흔한 애완동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기이하고 섬뜩한 생명체들을 그의 성 안으로 들였다. 사람들은 이 기괴한 동물들을 보고 공포와 경외를 동시에 느꼈고, 일부는 왕의 광기라 여겼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이 왕의 권력과 지혜를 상징한다고 믿었다. 궁정 내 기록에 따르면, 한 번은 인간의 손바닥 크기보다 훨씬 큰 검은 까마귀가 왕의 서재 창가에 앉아 있었고, 밤이 되면 그 눈에서 붉은 불빛이 번뜩이며 낮 동안 지나치게 활발했던 사서들과 신하들을 감시했다. 왕은 이 까마귀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였고, 그 존재를 통해 인간의 두려움과 호기심을 시험하는 장치를 만든 듯했다. 이 기이한 동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궁정에 숨겨진 힘을 상징했고, 동시에 왕 자신의 내적 혼돈과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이었다. 어떤 신하는 왕의 침실 문을 열었다가 거대한 구더기처럼 생긴 생물이 천장에서 느릿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일순간 얼어붙었다고 기록했다. 왕은 그 생물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그것이 순수한 아름다움과 공포의 공존임을 설명했지만 신하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왕의 눈빛 속에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는 기괴한 생명체들과 얽혀 있었다. 밤마다 왕은 자신이 수집한 동물들의 특징과 행동을 관찰하며 그들이 인간의 감정과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 과정에서 왕의 내면은 혼란과 광기로 물들어갔고 그의 결정과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성문 밖의 사람들은 왕의 동물 컬렉션이 단순한 취향이라 생각했지만 궁정 내부에서는 그 기괴한 존재들이 신하들의 충성심, 공포, 심지어는 반란의 가능성까지 억제하는 은밀한 수단임을 알고 있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작은 요정 같은 동물, 거대한 독수리와 혼합된 기묘한 생물,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파충류까지 왕의 기괴한 애완동물들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심리를 시험하고 왕의 지배력을 강화하며 동시에 그의 내적 욕망과 두려움을 투영하는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었다. 왕은 이러한 동물들을 다루면서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존재와 소통하려는 집착에 사로잡혔다. 성 안의 신하들은 밤마다 희미한 빛 속에서 움직이는 기이한 생물들을 목격했고 그 순간마다 자신들이 단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왕의 내면에서 일어난 갈등과 혼돈은 결국 그가 기괴한 생명체들을 다루는 방식에 반영되었고 그 결과 궁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이상하고도 섬뜩한 장소로 변모했다. 왕의 기괴한 애완동물들은 단순히 시각적 충격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궁정의 권력 구조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했다. 신하들은 각 동물의 행동과 왕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며 그 속에서 정치적 단서를 찾아내고자 했다. 하지만 왕의 의도는 늘 모호했고 기괴한 동물들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궁정 내 긴장을 높였다. 예를 들어 성 안의 한 복도에는 눈이 여러 개 달린 회색 늑대가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낮에는 마치 온화한 존재처럼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복도의 음영 속에서 위협적인 울음소리를 내며 신하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왕은 이를 통해 신하들이 공포와 경계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재확인하게 만들고자 했다. 또 다른 날, 성의 정원에서는 날개가 새 달린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 왕의 명령 없이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그 고양이는 날마다 정원의 식물들을 감시하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움직였다. 신하들은 그 고양이를 마주치면 결코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왕의 권위에 굴복하게 되었다. 왕은 이러한 동물들의 행동을 통해 인간 심리와 권력의 미묘한 관계를 탐구했다. 그는 공포와 호기심, 충성심과 경계심, 그리고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괴한 동물들을 활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적 고뇌와 정체성의 혼란을 반영했다. 특히 왕은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이 궁정과 나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다. 그는 동물들을 통해 스스로의 두려움을 마주했고, 때로는 그 두려움이 현실 세계의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신하들은 왕이 기괴한 동물들을 다루는 방식을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서 관찰하며 그 속에 숨어있는 왕의 전략과 심리를 분석했다. 성 안에서는 동물들의 울음소리, 날갯짓,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눈빛이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왕은 이를 통해 궁정 내 권력 관계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왕의 집착은 단순히 기이함에 대한 탐닉이 아니라 권력과 심리를 실험하는 하나의 방법론이었으며, 그의 기괴한 애완동물들은 이 실험의 도구이자 상징이었다. 인간의 공포와 호기심, 동물의 본능과 예측 불가능성이 결합된 성 안의 풍경은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극적 긴장감과 미스터리를 만들어냈다. 그 속에서 왕은 자신의 내적 갈등과 외적 권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으며, 그 시도는 궁정 안팎의 모든 사건과 음모에 깊게 얽혀 있었다. 결국 왕의 기괴한 애완동물들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인간과 권력, 공포와 충성심을 동시에 시험하는 살아있는 장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의 기괴한 애완동물들은 단순한 공포의 도구를 넘어 궁정 내 인간관계를 뒤흔드는 존재로 변모했다. 신하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누가 동물의 관심을 받는지, 누가 왕의 눈에 띄는지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해야 했다. 특히 성의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긴 꼬리의 유령 사슴은 왕의 침실과 복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그 존재만으로 신하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전달했다. 신하들은 그 사슴을 마주칠 때마다 숨을 죽였고, 그것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오늘 밤 누가 왕의 신임을 받을지 추측했다. 왕은 이를 통해 권력과 공포의 미묘한 균형을 조절했으며,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혼돈과 외부 권력의 상호작용을 시험했다. 그러나 왕의 탐구가 깊어질수록 기괴한 애완동물들의 행동은 점점 예측 불가능해졌다. 성 안의 기록에는 거대한 수컷 까마귀가 왕의 연회에서 음식을 훔쳐 도망가는 사건이 남아있다. 신하들은 놀라움과 공포 속에서 그것을 쫓았지만, 왕은 미소를 지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인간의 질서와 권위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고, 동시에 자신이 만든 질서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왕의 내면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자신이 만든 기괴한 세계와 인간 사회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지만, 그 시도는 매번 실패로 끝났다. 왕의 내적 갈등은 동물들의 행동에 투영되었고, 그 결과 성 안은 공포와 혼돈, 아름다움과 기괴함이 뒤섞인 극적인 공간으로 변모했다. 밤마다 성 안의 벽과 그림자 속에서는 상상조차 힘든 생명체들이 살아 움직였다. 작은 날개 달린 뱀, 눈빛이 변하는 거대한 고양이,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기묘한 요정 같은 존재들. 이 모든 생명체들은 왕의 심리적 실험이자 권력의 도구였다. 신하들은 그들을 통해 자신의 위치와 생존을 계산했고, 동시에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이 얼마나 쉽게 조종될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 성 안의 공기는 긴장과 기대, 두려움과 흥분으로 뒤엉켰고, 왕의 눈빛은 그 모든 요소를 집요하게 관찰했다. 왕은 인간과 동물, 공포와 권력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시험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선택이 가져올 비극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기괴한 애완동물들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운명을 시험하는 살아있는 장치가 되었고, 성 안의 모든 사건과 음모에 깊이 얽혀 있었다. 궁정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하나도 동물들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급변했고, 그 속에서 신하들의 충성심, 공포, 질투, 야망이 드러났다. 왕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결정과 내면의 혼돈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고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기괴한 세계가 서로 맞물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이상하지만 동시에 섬뜩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왕의 내면에서는 비극적 운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성 안의 모든 존재, 인간과 동물애은 그것의 일부가 되어 필연적으로 다가올 충돌과 혼돈을 예고하고 있었다. 결국 왕의 기괴한 애완동물들과 인간의 욕망이 뒤섞인 성 안은 극도의 긴장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밤중 어둠 속에서 깨어난 거대한 수컷 까마귀가 연회장으로 날아와 왕의 손님들 사이를 가르며 먹이를 낚아채자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그 순간 왕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인간의 질서와 권위가 얼마나 더덥고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깊은 고독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왕은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욕망과 공포를 기괴한 동물들을 통해 시험하며 동시에 인간들의 심리적 한계를 관찰했다. 작은 요정 같은 생명체들이 벽과 그림자 속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동안 신하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충성심을 재계산해야 했다. 일부는 왕의 관심을 받기 위해 서로를 배신했고 일부는 두려움 속에서 얼어붙었으며 몇몇은 이미 비극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왕은 자신이 만든 이 기괴한 세계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자신의 권력과 운명이 서로에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통감했다. 성 안의 공기는 긴장과 기대, 두려움과 흥분으로 뒤엉켰고 벽과 천장, 그림자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명체들이 끊임없이 살아 움직였다. 왕의 내면 갈등과 인간들의 욕망이 뒤엉킨 이 공간은 한편에 살아있는 바르코크 그림처럼 아름다움과 공포가 동시에 존재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속에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비극이 서려 있었다. 결국 왕의 권력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성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충돌과 혼돈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신하들의 충성심은 시험당했고 질투와 야망은 폭발했으며 기괴한 애완동물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역할을 완수했다. 왕은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과 내면의 혼돈이 인간 사회와 생명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깊이 깨달았다. 인간과 동물, 권력과 공포, 아름다움과 혼돈이 뒤엉킨 성 안에서 모든 존재는 서로 얽혀 필연적인 비극으로 향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성 안의 그림자 속에서는 불가사의한 존재들이 왕과 신하들, 그리고 서로에게 드리운 운명을 실시간으로 조율했다. 결국 왕은 스스로 만든 기괴한 세계와 권력의 덫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자신의 내면을 모두 시험하며 그 비극적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했다. 성 안의 모든 사건은 하나의 거대한 바르코크 그림처럼 살아 움직이며 시청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덧없음, 그리고 기괴한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필연적 비극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마지막 순간, 왕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통찰과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묘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기괴한 애완동물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부짖는 가운데 성 안의 모든 존재들은 필연적인 충돌과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왕과 신하, 인간과 동물, 권력과 욕망의 경계는 어느새 희미해졌다. 그 순간 성은 살아있는 존재처럼 호흡하며 한 장의 바르코크 그림 속에서 펼쳐지는 비극적 운명과 공포, 아름다움을 모두 담아냈다. 이렇게 왕과 그의 기괴한 애완동물들이 만들어낸 성의 이야기는 인간과 권력, 공포와 욕망, 혼돈과 아름다움이 얽힌 어둡고도 매혹적인 역사로 남게 되었다. 시청자는 그 이야기를 통해 권력과 인간 심리, 그리고 필연적 비극의 본질을 체험하며 상상 이상의 현실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